새벽 5시, 하정우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30년 넘게 호텔 주방에서 일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은퇴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곤 했다. 작은 원룸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주름진 손등을 비쳤다. 정우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신성한 영역이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은 아니었지만 다시마와 멸치로 낸 소박한 육수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남다른 깊이를 얻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댔을 때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맛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들 하윤의 전화였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벌써 일어났냐? 네, 오늘이 개업일이잖아요. 떨려서 잠이 안 와요. 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윤이 도시에서 내려와 작은 국밥집을 열겠다고 했을 때 정우는 반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던 아들이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든다니 그것도 경험도 없이 말이다. 하지만 하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갈고 닦은 자신의 요리 솜씨를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미라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고 SNS 계정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요. 아, 그리고 아버지 오늘 축하 선물도 준비했대요. 며느리 차미라의 이야기가 나오자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그녀는 세련되고 똑똑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다. 전통적인 것들을 좀 구식이라고 여기는 듯했고 특히 정우가 평생 해온 음식에 대해서는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그래, 고맙다고 전해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옷을 갈아입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한 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평생 함께한 낡은 가죽 앞치마를 챙겼다. 이 앞치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배어 있었다. 기름때와 국물 자국들이 만들어낸 얼룩들은 그에게 훈장과도 같았다. 오전 9시, 정우는 국무연구소라고 적힌 간판 아래 서 있었다. 하윤이 지은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국물은 정말 연구의 결과물 같다며 웃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간판은 미라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세련된 느낌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졌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하윤과 미라가 바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미라가 선별한 감성적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전형적인 국밥집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오셨네요. 하윤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미라도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어색함이 느껴졌다. 정우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새 가스레인지와 조리대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물이었다. 어젯밤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이 커다란 솥에서 뽀글뽀글 끓고 있었다. 정우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아직 부족했다. 깊이가 더 필요했다. 뭔가 부족하다. 정우가 중얼거리자 하윤이 다가왔다. 뭐가 부족해요? 아버지, 시간이다. 국물은 조급하면 안 돼. 천천히 우려내야 진짜 맛이 나온다. 정우는 화력을 줄이고 다양한 양념을 조금씩 추가했다. 간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다. 단맛, 쓴맛,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했다. 그것은 경험과 직감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아주머니였다. 어머,
새로 열었네. 국밥집이구나.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윤이 밝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차렸다. 뜨거운 국물에 잘 익은 고기와 부추, 대파를 올리고 김치를 곁들였다.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다. 맛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어도 진짜 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빠른 작은 동네였다. 정우는 구슬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주방의 리듬감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어느 정도 줄어든 틈을 타서 미라가 정우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화려한 리본으로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개업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정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상자를 받았다.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기자 고급스러운 앞치마가 나왔다. 모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확실히 비싸 보였다. 와, 정말 좋네요. 하윤이 옆에서 감탄했다. 정우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앞치마에 적힌 브랜드 로고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대형 식품에서 만든 인스턴트 레토르트 식품 브랜드의 파생 제품이었다. 정우가 평생에 걸쳐 비판해온 바로 그 회사였다. 인공 조미료와 화학 첨가물로 만든 가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망치는 회사 말이다. 이런 거라도 쓰셔야 주방이 좀 세련돼 보이죠. 요즘엔 셰프들도 다 이런 걸 입어요. 미라의 말이 정우의 귀에 꽂혔다. 이런 거라도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다. 마치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리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겉모양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낯선 씁쓸함이 번져가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이 얼마나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맙다. 정우는 간단히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을 돌아보더니 하윤에게 속삭였다. 이제 좀 그럴듯해 보이지.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정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대신 다시 국자를 들고 끓고 있는 국물을 저었다. 국물은 변함없이 진하고 깊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겉모양에만 신경 써도 진짜 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새 앞치마를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앞치마를 다시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이 앞치마에는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맛에 대한 철학이 스며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물연구소 간판을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다. 과연 이 가게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온 진정한 맛의 가치를 아들과 며느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맛만큼은 말이다. 개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물연구소는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정우의 국밥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둘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라가 마감 정리를 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정우는 국자를 닦던 손을 멈췄다. 냄새, 국밥 냄새요. 너무 진해서 옷에 다 배어요.
미술관에 가면 동료들이 다 알아채거든요. 하윤이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미라야, 그게 국밥집의 매력 아니야? 매력이라기보다는 미라는 말을 흐렸지만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다. 그에게 국밥 냄새는 자부심이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우려낸 사골 국물의 진한 향, 볶은 양파와 마늘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오랜 시간 끓인 고기의 깊은 향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진짜 국밥집의 향이었다. 며칠 후, 미라는 본격적으로 가게 개선 작업에 나섰다. 벽지를 바꾸고 조명을 교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SNS 홍보에 열을 올렸다. 매일 음식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정우가 보기엔 실제 국밥보다 훨씬 예쁘게 보정된 사진들이었다. 아버님, 이렇게 찍으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미라가 스마트폰으로 국밥을 찍으며 말했다.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이 더 중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비주얼이 맛보다 중요하다니. 그는 평생 맛으로만 승부해왔는데 언제부터 음식이 보여주기용이 되었을까? 그런데 색깔이 좀 탁하네요. 미라가 국물을 보며 말했다. 좀 더 맑고 깔끔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는 좀 국물이 맑으면 맛이 없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한 게 제 맛이야.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트렌드로 음식하는 게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하윤이 급하게 중재에 나섰다. 아버지, 미라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을 망치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야. 정우가 말을 자르며 말했다. 제대로 된 맛을 모르니까 겉모양만 보는 거지. 그날 저녁, 미라는 자신의 미술관 동료들과의 모임을 국물연구소에서 갖겠다고 했다. 정우는 내심 기대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맛의 가치를 알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오후 7시, 미라와 함께 3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모두 깔끔한 차림에 세련된 느낌이었다. 정우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다. 와, 여기가 미라 시댁이구나.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네, 시아버님이 직접 요리하세요. 미라가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다. 정우는 최고급 사골로 우린 국물에 정성스럽게 썬 고기와 채소를 넣어 국밥 4그릇을 차렸다. 김치도 직접 담근 것으로 골라서 내놓았다. 동료들은 국밥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냄새가 꽤 강하네. 한 명이 속삭였다. 국밥이 원래 그래.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두 숟가락 떠먹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맛있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통적이긴 한데 한 명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좀 느끼하지 않아? 요즘 브런치 카페에서 파는 깔끔한 스프 같은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맞아. 색깔도 좀 탁하고. 정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갈고 닦은 국물 맛을 느끼하다, 탁하다고 평가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라의 반응이었다.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전통 방식만 고집하셔서.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좀 더 모던하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 순간 정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변명하듯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자신이 고집불통 노인인 것처럼. 동료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국밥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에 올려볼게. 전통의 맛이라고 써야겠다. 옛날 그대로의 투박한 맛.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덧붙였다. 정우는 투박하다는 표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투박하다고.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맛이 단지 투박한 것일 뿐이라고? 아,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
한 명이 벽에 걸린 정우의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짜 옛날 셰프 스타일이야. 요즘 셰프들과는 완전 다르지? 맞아. 요즘은 다들 깔끔하고 세련된데. 미라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다음엔 좀 더 트렌디한 곳으로 갈게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우는 거의 손대지 않은 국밥 그릇들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 자부심이었던 자신의 요리가 이렇게 평가받는다니. 게다가 며느리는 자신을 변명하기까지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와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미라의 동료가 어젯밤 올린 SNS 게시물이었다. 국밥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미라 시댁 국밥집 체험기. 진짜 전통의 맛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 스타일 그대로라서 호불호가 갈릴 듯. 요즘 입맛에는 좀 무겁고 기름져요. 그래도 추억 여행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크크 우리 미라가 고생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네요. 정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추억 여행용, 우리 미라가 고생이 많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 자신이 미라에게 고생을 끼치는 골칫거리 시아버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주방 밖으로 나왔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은 없었다. 미라는 어디 있나? 정우가 물었다. 미술관에 일찍 나갔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았다. 미라가 바꾼 인테리어, 새로운 조명, 세련된 메뉴판, 모든 것이 예쁘고 깔끔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니야,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정우는 말을 멈췄다. 다만 자신이 추구하는 맛의 철학과 세상이 원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그날 하루 종일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과연 자신이 옳은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음식도 변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며느리에게 정말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저녁 무렵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국밥을 드시더니 역시 이 맛이야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다. 자신의 맛이 틀린 건 아니라고. 다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서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SNS 게시물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하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지만 가족 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미라는 정우와 눈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하윤은 양쪽 사이에서 애매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화요일 저녁,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을 때였다. 미라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좋습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하윤에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푸드 블로거가 우리 가게에 관심을 보인대. 하윤의 눈도 반짝였다. 정말. 누구요? 서울 맛집 탐험대 운영하는 김지영 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 내일 점심에 온다고 해. 정우는 국자를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 변화는 없었다. 블로거든 기자든 진짜 맛을 안다면 상관없었다. 다만 또 다른 미라의 동료들 같은 반응이 나올까봐 걱정될 뿐이었다. 아버지, 이거 정말 큰 기회예요. 하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소개하면 정말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평소대로 하면 돼.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내일은 좀 특별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특별하게? 국물을 좀 더 깔끔하게 한다거나, 색깔도 좀 더 맑게. 안 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맛을 바꿀 순 없어. 맛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조정하자는 미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조정도 안 돼. 내 국물은 이게 완성품이야.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적으로 물을 끓이고 간단한 국물을 우렸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고집불통인 걸까?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인 걸까? 다음 날 오전 11시, 서울 맛집 탐험대 김지영이 가게에 나타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손에는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미라는 아침부터 가게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블로거는 밝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다. 사고를 12시간 우린 진한 국물에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넣고 정확한 간을 맞춰 완성했다. 김치도 가장 맛있게 익은 것으로 골라 함께 내놓았다. 김지영은 사진을 여러 장 찍은 후 국밥을 맛보기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뜨더니 잠시 멈춰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좀 진하네요. 미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전통적인 스타일이시군요. 김지영이 말했다. 요즘 트렌드와는 좀 다르지만 정우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이미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다. 김지영은 국밥의 절반 정도를 먹고 나서 정우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어. 아,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요즘 젊은 손님들은 좀 더 가벼운 맛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뉴 개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개선할 게 없어. 이게 완성품이야. 아, 그렇군요. 김지영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도 시대가 변하니까 조금씩은. 시대가 변한다고 맛까지 변해야 하나? 정우가 반문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미라가 급하게 나서서 사장님은 전통을 중시하셔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우가 그 말을 가로막았다. 전통이 문제야. 맛이 문제야. 정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평생 연구한 맛을 왜 남의 입맛에 맞춰 바꿔야 하는 거야? 김지영은 당황스러워하며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이미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김지영은 어색하게 식사를 마치고 떠났다. 며칠 후 올라온 리뷰는 예상대로였다. 전통의 맛을 고집하시는 원로 셰프의 국밥집, 호불호가 갈릴 만한 진한 맛. 요즘 입맛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음. 전통 음식 체험을 원하는 분들께는 추천.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뭘, 가게 운영 방식 말이에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손님들 반응을 보면 손님들 반응이 뭐가 어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라가 기어들었다. 젊은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리뷰들도 대부분 맛이 무겁다, 기름지다는 내용이고 정우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하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메뉴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트렌드? 정우가 코웃음 쳤다. 음식을 패션으로 생각하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윤이 답답해하며 말했다. 요즘엔 브랜딩이 중요해요. 맛보다 보여지는 게 먼저예요. SNS에 올려야 하고
사진도 예뻐야 하고. 그 순간 정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맛보다 보여지는 게 먼저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평생 해온 게 뭔데? 보여주기 위해서 요리했나? 사진 찍으라고 음식 만들었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하윤이 달래려 했지만 정우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진정하라고?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너희가 진정해. 음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버님,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잘 되게 하려고? 정우가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음식이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료들한테 변명하고 블로거한테 개선하라고 하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면 뭐야? 침묵이 흘렀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하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정우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을 가르쳐 줄까? 아니면 떠나줄까? 아버지, 그게 무슨? 대답해. 정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내 맛대로 할 거면 가르쳐 줄게 하지만 너희 멋대로 할 거면 내가 떠날 거다. 하윤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까지. 그날 밤 정우는 가방을 쌌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요리 도구들, 그리고 평생 써온 가죽 앞치마. 그것이 전부였다. 새벽 5시, 정우는 마지막으로 국물연구소 주방에 들어가 국물 맛을 봤다. 여전히 완벽했다. 그는 가스를 끄고 앞치마를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접어놓았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니 미라가 세워둔 세련된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물연구소. 이제 진짜 연구소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정우는 작은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맘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아침 7시 하윤과 미라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주방은 텅 비어 있었다.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접힌 앞치마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맛을 지키며 살아라. 아버지, 그날 국물연구소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정우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다. 국물연구소는 그대로 문을 닫고 있었다. 하윤과 미라는 처음 며칠간은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윤은 매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다. 가끔 문자만 보내왔다. 잘 지낸다. 걱정 마라. 그것이 전부였다. 미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흩어졌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미술관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시댁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저녁, 미라가 하윤에게 물었다. 하윤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신 것도 맞지만 우리도 좀 성급했던 것 같아. 그들은 가게를 다시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정우가 만들던 국물을 재현해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같은 재료를 써도 깊이가 다했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며칠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한편 정우는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혼자 살며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상관없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가 전부였다. 대부분 마을 할머니들이나 농사일하는 아저씨들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다. 한 그릇이든 10그릇이든 정성은 똑같이 들였다. 아저씨,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요. 어느 날 마을에서 농사짓는 중년 남성이 말했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오래 했어. 정우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 그런데 이런 맛 처음이에요. 깊이가 다르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우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트렌드나 브랜딩 같은 것들이 없어도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알아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옆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째에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SNS에 누군가 올린 짧은 후기 때문이었다. 시골에 숨어있는 맛집 발견. 간판도 없고 허름하지만 국물 맛은 정말 예술. 진짜 장인이 만드는 맛. 정우는 그런 게시물들을 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니 알 수도 없었다. 다만 손님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맛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3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정우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고 있었다. 차미라였다. 정우는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다. 미라도 정우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국밥 하나요? 정우가 먼저 물었다. 미라의 목소리는 작았다.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사고를 우린 진한 국물에 고기와 채소를 넣고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다. 그리고 김치와 함께 미라 앞에 내놓았다. 미라는 한참 동안 국밥을 바라보기만 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정우가 말했다. 미라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세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죄송해요.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맛이 이렇게 깊은 건데. 저는 겉모양만 보고. 그녀는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정우가 만든 국물 속에는 단순히 음식이 아닌 한 사람의 철학과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손님들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요. 미라가 말했다. 진하다. 냄새가 강하다. 색깔이 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 그게 다 틀렸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국물이잖아요. 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버님, 미라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 거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 잣대로만 판단했고 아버님이 평생 쌓아오신 걸 무시했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정말요? 음식은 솔직해. 마음도 솔직하면 맛을 알 수 있어. 미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우가 개업 선물로 받았던 그 모조 가죽 앞치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이었다. 브랜드 로고는 제거되어 있었고 대신 하정우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자수로 놓여 있었다. 이거 다시 만들어 왔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브랜드 로고는 다 뜯어내고 아버님 성함을 직접 놓았어요. 밤새워서
정우는 앞치마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바느질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충분히 느껴졌다. 왜 여기까지 왔어? 정우가 물었다. 아버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사과하러 왔어요. 하윤이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매일 아버님한테 전화드리는데 안 받으셔서.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너무 걱정했어요. 미라가 여기 와 있어. 뭐라고요? 미라가요? 그래, 국밥도 먹고 갔고. 전화 너머로 하윤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생각해 볼게. 정우가 대답했다. 미라한테 물어봐. 정우는 전화를 미라에게 건넸다. 여보, 미라가 받았다. 응, 찾았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셔. 미라는 오랫동안 하윤과 통화했다. 정우는 그 사이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미라가 정우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같이 돌아가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버님한테서 진짜 맛이 뭔지, 그리고 진짜 음식이 뭔지.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석 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럼 조건이 있어. 정우가 말했다. 네, 뭐든지 들을게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타협은 없어. 네, 그리고 진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겉모양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정우는 앞치마를 들어 몸에 둘러봤다. 크기가 딱 맞았다. 그리고 자수로 놓인 자신의 이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 가자. 정말요? 근데 한 가지 더. 네, 간판 이름 바꿀 거야. 뭐로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국무연구소 하정우 앤드참이라. 미라의 눈이 다시 젖었다. 정말 제 이름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같이 연구하는 거니까. 그날 저녁, 정우는 마지막으로 시골 가게에서 국밥을 끓였다. 내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맛을 이해하게 된 며느리와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 하정우와 미라는 함께 국무연구소로 돌아왔다. 석 달 동안 닫혀있던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가게 청소를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하윤이 달려와 정우를 끌어안았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정우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가족 세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라가 바꿔놓았던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되 몇 가지는 다시 바꾸기로 했다. 벽에 걸린 감성적인 사진들 대신 정우의 요리 철학이 담긴 글귀를 적어 놓았다. 맛은 마음에서 나온다. 국물은 태우지 말고 마음을 녹여라와 같은 문장들이었다. 아버님, 이제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미라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다. 정우가 받은 새 앞치마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달라 보였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수업부터 시작하자. 정우는 미라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큰 솥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다. 국물의 시작은 뼈야. 뼈에서 모든 맛이 나와.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야. 조급하면 안 돼. 최소 12시간, 길게는 24시간을 끓여야 진짜 국물이 나와. 미라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인스턴트 육수 쓰면 안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럼 언제 불을 끄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맛으로 알 수 있어. 정우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미라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봐. 미라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맛봤다. 아직 좀 밍밍한 것 같은데요? 맞아. 아직 덜 됐어. 진짜 국물은 한 모금만 마셔도 몸 전체가 따뜻해져. 그리고 깊은 맛이 입 안에 오래 남아 있어. 2시간 후, 정우는 다시 국물을 떠서 미라에게 건넸다. 이제 어때? 이번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국물이 훨씬 진하고 깊었다. 미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와, 이제 알겠어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게 시간의 힘이야. 음식에는 지름길이 없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우는 미라에게 국물 끓이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김치 담그는 법, 고기 보관하는 법, 채소 써는 법까지 미라는 진지하게 배웠다. 예전처럼 이것도 해야 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왜 김치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요? 좀 더 예쁘게 썰면 안 될까요? 국밥에 들어가는 김치는 국물과 조화를 이뤄야 해. 너무 작으면 국물에 묻혀버리고, 너무 크면 따로 놀아. 이 정도 크기가 딱 맞아.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미라는 매일 새로운 걸 배웠다. 단순해 보이는 국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 후, 드디어 국물연구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국물연구소 하정우 앤드 차미라. 미라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첫날, 예전 단골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어머, 다시 열었네. 그동안 왜 안 열었어? 잠시 쉬었어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국밥 하나 주세요. 그 진한 맛으로요. 정우는 미라를 바라봤다. 해봐. 네, 미라가 당황했다. 저요? 그래, 일주일 동안 배웠잖아. 미라는 긴장하며 주방에 들어갔다. 정우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간을 맞추고 고기와 채소를 정성스럽게 올렸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게 뭐야? 맛이 똑같네. 미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만든 국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미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우와 미라가 함께 주방에서 일했다. 정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미라는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였다. 한 달 후, 예전에 조롱했던 미라의 동료들이 다시 찾아왔다. 미라야, 여기 정말 유명해졌더라. SNS에서 난리야. 맛집 블로거들도 여기 많이 온다면서? 미라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맛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더 깔끔해진 것 같아. 사실 맛은 그대로였다. 달라진 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다. 미라가 진심으로 추천하니 그들도 편견 없이 맛봤고 그제서야 진짜 맛을 알게 된 것이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명이 정우에게 말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맛은 마음에서 나와요. 정성을 다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미라 씨가 정말 좋은 분을 시아버님으로 두셨네요. 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다. 예전에는 정우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석 달 후, 국물연구소는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우와 미라는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았다. 여전히 한 그릇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세 식구가 함께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윤이 말했다.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정우가 대답했다. 아버님, 미라가 말했다. 제가 처음에 정말 무례했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지.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국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거죠? 맞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야. 따뜻한 마음으로 끓인 국물은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 하윤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 가족도 국물로 다시 연결됐네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우가 말했다. 그날 밤, 정우는 새 앞치마를 보며 생각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도 음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맞지 않아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결국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국물연구소 하정우 앤드 차미라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진짜 맛집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다. 매일 아침 정우와 미라는 함께 국물을 끓인다. 하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다른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국물에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손님들은 말한다. 여기 국물은 정말 다르다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국물 속에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 이별과 재결합의 모든 이야기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마르지 않는 국물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 어떠셨나요? 하정우, 차미라, 하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맛은 시간과 정성에서 나오고, 진짜 사랑은 이해와 존중에서 피어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 또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